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1학년 1학기 거 같이 공부를 할 차례인데 아까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쭉 드렸으니까 그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가능한 한 3주 정도쯤은 1학년 1학기 거, 그 다음에 또 3주 정도쯤은 1학년 2학기 거를 진행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바쁩니다. 왜냐면 우리가 총 그럼 3주면 6타임 정도예요. 6타임이면은 정말 부지런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커리큘럼은 거의 뭐 한 타임에 한 단원씩 나갈 정도로 우리 바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그 속도를 맞추실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6주 동안에 2학기 과정을 끝낸다는 게 사실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상당히 힘든 일인데 가능해지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수업 때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시는 것도 조금 신경 써서 해주셔야 그래야 이제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좀 얻어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6주 뒤에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난 뒤에 딱 뒤돌아왔을 때 내가 1년치를 벌써 끝냈네 라는 생각이 들면 좀 꽤 뿌듯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특강 수업의 목적은요, 여러분들 그 정규 수업 때 우리가 백지 테스트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지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드리기 위해, 그래서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참 좋지만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 것, 혹은 내가 이미 공부를 한 부분이더라도 이제 그걸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공부를 할 어떤 순간을 위해서 정규 수업 때 하겠죠. 다시 할 텐데 그때를 위한 그런 포석이 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책은 뭐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고요. 내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칠판에서 써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장 아니면 뭐 A4 용지 이런 것들을 좀 그냥 지참해 두고 계시는 게 차라리 훨씬 더 좋습니다. 머릿속에 이제 넣으셔도 상관없겠지만요. 네. 아무튼 잔소리는 그만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움직이셔도 됩니다. 뭐 A4 용지 필요하신 분은 잠깐 갖고 오셔도 돼요. 자, 강제는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 우리가 일단 그 1단원의 대단원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은 소인수분해입니다. 소인수분해 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공부하는 부분은 소수예요. 소인수분해라는 말을 분해해보면은 분해? 어제 라임이 좀 있네. 소인수분해라는 이 단어를 좀 쪼개서 생각해보면 그 안에 소수라는 개념이 들어있거든. 왜냐면 소인수분해라는 것은 소인수랑 분해라고 이걸 쪼개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소인수라는 것은 또 소수랑 인수로 쪼개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인수 분해라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 소수를 공부한다 라고 이제 보셔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소수의 약간 좀 대척점에 있는 개념으로서 합성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가 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개념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그 용어의 뜻과 성질, 이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뭐 방정식도 배우고 함수도 배우고 뭐 그럴 텐데, 꼭 사람들이 방정식을 풀 줄은 아는데 방정식이 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뭐 함수 값을 구하고 이럴 줄은 아는데 정작 함수가 뭔지를 모르거나 그런 정말 이상하고 기상천외한 일들이 정말 많이 발생해요. 뭐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분수의 덧셈은 나 잘해. 근데 분수가 뭔지 몰라. 뭐야 이게? 소수의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은 또 잘해. 뭐 2.4 나누기 뭐 0.4, 뭐 3.7 곱하기 1.2 뭐 이런 것들은 잘해. 근데 3.7이 뭐야?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어. 얼마나 한심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갖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학적 개념을 공부하든 반드시 그 수학적 개념의 정의, 이걸 뜻이라고 해요. 정의랑 그다음 성질, 얘네 두 개는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소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 첫 번째 소수. 글자 왜 이래? 네, 안녕. 자, 소수. 자, 소수라는 것은 이제 책에 어떻게 뜻이 나와 있냐면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자, 그러면은 어떤 수들이 있을까요? 1보다 큰 수 중에서 저쪽에 앉으실래요? 여기 잘 안 보일 겁니다. 네, 1보다 큰 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가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가 있을 수 있고요. 또 3도 있을 수 있고요. 또 5도 있을 수 있겠죠. 자, 7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오케이. 이런 것들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수들의 약수를 떠올리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소수를 대충 공부한다면은 1도 소수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자, 어때요? 이 정의를 보니까 1도 소수일까요? 아니요. 왜 아니죠? 1보다 큰. 맞아.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라고 했잖아. 분명히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보다 큰 수 중에서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1은 소수일까? 이렇게 긁적긁적 하고 있는 애가 있으면 약간 좀 웃기죠, 그렇죠? 그 친구들은 보통 어떤 걸 무시하고 있었던 거냐면 이 부분을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대충 소수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1과 자신만의 약수로 갖는 거 이렇게 기억하기도 귀찮아가지고 약수 2개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넘어간다. 그런데 그건 엄밀히 말해서 소수의 성질입니다. 소수가 1보다 큰 수 중에서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이기 때문에 소수가 갖는 성질이 당연히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니 약수를 2개만 갖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소수의 정의인 양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1을 약수로 갖고 있으니까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1은 1이고 1은 자기 자신이기도 하잖아. 그치? 이건 또 맞는 것 같아. 근데 약수가 2개인 수. 여기에는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지. 뭐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정의도 1보다 큰 수 중에서라고 명시를 해놨으니까 당연히 1도 배제될 수 있는 거고 소수의 성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수가 2개인 수라고 했으니까 1이 그 조건에 의해서 배제가 되긴 하는데 이 성질과 정의를 헷갈려하고 정의도 중간에 이제 내가 내 입맛에 따라서 막 좀 생략하고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다 보면은 자꾸 그런 개념들에서 헷갈림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 풀 정의를 완벽하게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같이 이제 언급되는 개념이 합성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합성수. 자, 합성수라는 것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건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1보다 큰, 이건 자연수라고 쓸게요. 원래 여기도 자연수라고 쓰고 싶었는데 말하다가 쓰니까. 자연수 중에서 뭘까요? 이 뒷말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약수가 3개. 아니에요. 그건 합성수의 성질입니다. 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난 거죠.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합성수의 성질이에요. 합성수의 정의는 여기는 소수가 아닌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척전에 있는 개념이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그리고 합성수 얘네 2개는요. 합성수의 정의 자체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수랑 합성수는 완전히 정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수가 아닌 게 전부 다 합성수란 얘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라는 개념이 총 3개의 숫자로 좀 3개의 그 파트로 좀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수, 그다음 두 번째 합성수, 그다음 세 번째 1. 오케이. 자, 1이라는 것은요, 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소수의 정의 자체가 1보다 큰 수 중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합성수의 정의도 역시 1보다 큰 수 중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1은 이 어디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1보다 큰 수들은 당연히 그 어디에나 우리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2 같은 경우는 소수거나 소수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3도 마찬가지죠. 소수거나 소수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겠죠. 여기 앉으세요. 자, 그 다음에 5 같은 것도 소수거나 소수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치? 그러니까 1을 제외한 그 뒤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전부 다 우리가 소수나 합성수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1, 그 다음에 소수,
그다음 합성수 이렇게 세 파트로 자연수가 쪼개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에서 가장 이제 좀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할 것은 어떤 수를 떠올렸을 때 그게 소수인가 아닌가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좀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7 소수야 아니야? 소수지, 그치? 23 49 합성수. 합성수. 네, 이런 식으로 딱 얘기했을 때 거의 여러분들은 거의 뭐 한 자동 한 3초 이내로는 그게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바로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한 적어도 두 자릿수까지는요. 뭐 세 자릿수부터는 좀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약수가 있는지 없는지 좀 따져보는 것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함산으로 빠릿빠릿하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것들까지 목표로 좀 삼아 주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27, 합성수. 31. 소수. 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알겠죠? 57? 소수. 진짜? 합성. 네. 오케이. 57은 뭐로 나눠 떨어져요? 3으로 나눠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소수와 합성수들을 자꾸 이제 접하시게 되면은 딱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꽤나 정확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평상시 그냥 길 돌아다니실 때 좀 약간 좀 웃긴 사람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머릿속으로 소수 한 번씩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니십시오. 알겠죠? 당분간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개념으로 공부하는 것은 거듭제곱이에요. 거듭제곱. 자,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이 말 자체에서 이미 얘가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거듭이라는 것이 무슨 뉘앙스예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이 이제 거듭이라는 것의 뉘앙스입니다. 제곱이라는 것은 다시 곱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제곱이라는 것은 뭔가 두 번 곱하는 그런 느낌, 다시 곱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1+1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다시금 여러 번 곱하는 것, 약간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숫자나 어떤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쉽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이 개념에서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왜 자꾸 딱딱 소리가 들리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를 5번 곱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로서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써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얼마나 귀찮아. 지금 32라고 계산하면 되는데요. 그럼 평생 그러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럼 17을 3번 곱해. 그럼 17 곱하기 17 곱하기 17 다 계산해가지고 쓸 거야? 그럼 그게 17을 3번 곱한 건지 다른 사람은 어찌 알아? 그렇죠? 모르지.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수학적 표현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어.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초등학교 때도 하고 왔다? 어떤 것에서 하고 왔냐면 5를 7번 더해라. 5를 7번 더해라. 이거 어떻게 표현해? 5 더하기 5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쓸 거야? 어떻게 쓸 거야? 5 곱하기 5 곱하기 7이라고 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 합은 이미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초등학교 때 약속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배우나? 곱셈 99? 그치? 그때부터 처음 공부하죠. 자,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곱하기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을 때는 거듭 합에 대해서 공부를 한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듭 제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2를 5번 곱하는 상황을 표기를 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일단 무엇을? 2를 몇 번? 5번 곱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요. 2의 5제곱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걸 2의 5제곱이라고 읽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의미는 통할지 몰라도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숫자를 세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1, 2, 3, 4, 5, 6, 7, 8 이거는 숫자를 매기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숫자를 세는 숫자를 갖다가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2의 5제곱 뭐 예를 들어 3번 곱하면 2의 3제곱, 7번 곱하면 2의 7제곱 이렇게 불러주셔야지 2의 7제곱 그러면 약간 이상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알겠죠? 뉘앙스상 좀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2의 5제곱이라고 쓰고 읽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3을 8번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3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3 해서 이제 8개를 곱한 것은 결국 3의 8제곱이라고 쓰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이제 이 오른쪽 위에 쓰는 숫자는 이 숫자보다는 좀 크기가 작아야 돼요. 뭐 조금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한 4분의 1 정도쯤 되는 크기로 써주셔야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짜자자자잔 짜자자자잔 했을 때 이제 한 이쪽 한쪽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써주시는 게 원칙상 맞긴 한데 그냥 안 헷갈리기만 쓰시면 돼요. 괜히 좀 크게 썼다가 38이라고 보이면 그건 곤란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3의 8제곱 확실하게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분수 같은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5분의 3 요거를 이제 계속 곱해. 뭐 한 7번 곱한다고 할까? 5분의 3.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양해. 다양하다기보다는 뭐 몇 개가 있어요. 자, 일단 5분의 3이라는 것을 전체 7번 곱한다 라는 형태로 이렇게 괄호를 써서 표현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자, 5분의 3을 이렇게 7번을 곱하다 보면은 당연히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지들끼리 다 곱해져서 써지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도 쓸 수 있을까요? 5의 7제곱분의 3의 7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3분의 1 괄호는 여기서 벌써 칠 필요 없고 3분의 1 곱하기 점점점 해서 이제 이 친구를 6개를 곱하는 거 3분의 1 자, 3분의 1을 6개를 곱하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써볼까요? 3분의 1의 6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3의 6제곱분의 1의 6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고요 1의 6제곱은 어차피 1이잖아 3의 6제곱분의 1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2를 5번 곱하는 걸 2의 5제곱이라고 쓰겠다라고 한다면 3을 8번 곱하는 건 3의 8제곱이라고 쓰겠다라고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분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괄호를 안 치게 되면 무슨 불상사가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5분의 3의 7제곱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뭘 표현한 것 같아요? 5분의 3의 7제곱 그치? 그러니까 분모는 5인데 분자는 3의 7제곱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괄호를 묶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한 표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난 괄호가 딱 제일 세게 나는 괄호 진짜 싫어한다. 그러면 뭐 저렇게까지는 쓸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얘보다는 얘가 좀 더 보기가 불편하시죠. 그렇죠? 정말 내가 이 분모랑 분자를 따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어떤 강한 의지가 있지 않는 이상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차라리 훨씬 더 좋고요. 근데 이제 이 표현은 요런 것도 나쁘지는 않은 표현이죠. 요거랑 요거랑 약간 좀 비슷한 정도의 이제 좀 빈도로 출연할 것 같고요. 얘가 얘보다는 압도적으로 좀 많은 빈도로 출연할 것 같죠. 아무래도 사람들은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을 좀 더 선호하긴 할 테니까. 아무래도 내가 쓰기 편하고 남들에게 이 의미를 전달하기에 조금 더 좋은 표현을 쓰는 것이 뭔가 좀 사회적 합의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뭔가 어색한 표현이니까 잘 쓰지는 않는다. 그런 것들만 좀 어느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뭐 거듭제곱까지 뭐 문제 없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비로소 소인수 분해를 공부를 할 차례인데 아까 소인수 분해라는 것이 좀 단어가 쪼개진다고 했었어요. 어떻게 쪼개진다고 했지? 일단 첫 번째로 소인수랑 분해로 먼저 쪼개지고요. 또 소인수라는 개념이 또 쪼개져요. 어떻게? 소수랑 인수. 자, 그래서 소인수 분해. 자, 이거를 말 그대로 분해 봅시다. 자, 소인수랑 분해로 쪼개질 수 있고요. 자, 이 소인수라는 것도 또 쪼개집니다. 어떻게? 소수 플러스 인수 플러스 분해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인수 분해라는 것을 공부를 할 거면 소수가 뭔지 인수가 뭔지 분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걔네들이 짬뽕 해가지고 소인수 분해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을 거야. 소수는 이미 배웠잖아. 그쵸? 2, 3, 5, 7 뭐 이런 것들 뭐 0.1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헷갈린 사람 있어요? 0.1이랑 2랑 뭐 그 같은 분류에 속한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동음 이의어입니다. 동음 이의어. 배를 먹었더니 배가 아파. 뭐 이런 거 있잖아. 배를 먹었더니 사람 배를 먹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떠다니는 배를 먹진 않았겠지. 내가 과일 배를 먹었는데 배가 아파. 뭐 이런 거. 아니면 눈이 내 눈으로 들어와서 눈물이 났어.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동음 이의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소수. 한자가 달라. 한자가 달라서 이 소수랑 0.1 뭐 이런 소수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수, 인수, 분해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질 수 있는데 소수는 이미 알고 있고요. 인수를 공부할 차례지. 인수가 뭔지를 알아야지. 인수. 자, 인수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인수라는 것은요.
네모 곱하기 세모가 별이라고 한다면 이때 네모와 세모는 별의 인수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네모 곱하기 세모가 별일 때 네모와 세모는 별의 인수다. 무슨 말이야 이게? 별 네모와 세모는 별의 약수. 좋아요. 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예를 들어 2 곱하기 3은 6이라고 할 때 2랑 3은 6의 약수인 거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3은 15니까 5랑 3은 15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곧 인수가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5랑 3은 15의 약수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서는 지금 이 개념으로서도 봤을 때는 그걸 인수라고도 불러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그쵸? 그래서 약수랑 인수가 그냥 사실상 똑같은 개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약수랑 인수는 뉘앙스 자체는 서로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배운 사람은 알죠? 네. 그 인수는 문자와 수도 되고 약수는 수밖에 안 돼가지고. 오케이, 좋아요. 이게 쓰임의 범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수는요, 오직 숫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뭐 자연수, 뭐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6, 15, 뭐 35, 뭐 이런 것들처럼 이제 그 아이들의 약수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고 인수에 대해서도 논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약수는 오직 이 숫자에 대해서만 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문자도 공부하고 식도 공부하고 그럴 거거든. 그때는 약수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인수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범위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서로 간의 뉘앙스는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인수라는 체계 안에 수에서만 한정해서 쓸 수 있는 약수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의 범위가 달라서 그들의 포함 관계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네모랑 세모는 일단 지금은 수의 범위에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약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무방하다. 그래서 소수 플러스 약수라고까지 이제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자, 분해가 무엇일까요? 분해라는 것은요, 이거를 쪼개겠다는 건데 어떻게 쪼개겠다라는 것이냐면 수학에서 말하는 분해라는 것은요, 곱으로 쪼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다시 분해가 뭐라고요? 곱으로 쪼개겠다. 그래서 내가 6이라는 것을 분해할 거야. 그러면 2 곱하기 3으로 쪼개겠다는 거예요. 뭐 아니면 10 같은 거를 분해하겠다. 그럼 2 곱하기 5로 쪼개겠다는 거야. 아니면 12를 분해하겠다. 그럼 2 곱하기 6으로 쪼개겠다는 거야. 아니면 6도 더 쪼갤 수가 있죠. 2 곱하기 3으로 쪼개겠다는 거야. 이게 분해예요. 수학에서 말하는 분해는 이렇게 곱으로 표현하는 거, 곱으로 분리하는 거. 요거를 수학에서는 보통 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단원에서는 소인수 분해를 공부하잖아요. 근데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무엇을 공부하냐면 이거 공부합니다.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인수분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는 소수인 인수로 분해한다. 이건 수에서만 하는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인수분해, 자, 인수가 어느 범위까지 쓸 수 있는 거라고 했지? 그 문자? 문자나 식이나 이런 범위까지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지금 여기서 뭘 시킬 게 뻔해요? 어떤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곱을 통해서 분해하는 것에 대해 우리한테 시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 주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 주어져 있어. 뭐 너네들이 아직 공부하진 않은 거야. 그냥 보기만 해요. 맛보기. 예를 들어서 A, B, 이거 A 곱하기 B란 소리예요. 더하기 AC라는 어떤 식이 있어요. 어떤 식이 있는데 이 식을 가지고 A 곱하기 B 더하기 C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나중에 인수분해라고 하면서 공부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자들의 곱으로서 얘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식을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분리를 한 거죠. 이걸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 행동이랑 나중에 하는 행동이랑 거의 다루는 대상만 달라질 뿐이지 똑같다. 이름도 비슷하다. 소인수분해, 인수분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건 나중에 가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뭐 이건 무슨 표현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인수 분해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소수인 약수로 분해하는 거. 소수인 약수로 분해하는 거. 자, 그러면 6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6.
6은 소수인 약수가 뭐가 있어요? 일단 6의 약수부터 먼저 쭉 다 불러볼까? 6의 약수 1, 2, 3, 6이 있죠. 자, 요 중에서 소수가 누구예요? 2랑 3이야. 그럼 2랑 3으로 얘를 분해해달라 이거야. 2랑 3으로 분해해달라. 자, 그럼 6을 2랑 3으로 어떻게 분해할 거야? 이거 2 곱하기 3. 맞아, 그쵸. 그게 소인수 분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6의 약수가 1, 2, 3, 6인데 그때 소수가 2랑 3이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2 곱하기 3으로 쪼개는 것이. 그 다음에 8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8은 이제 2 곱하기 4로 쪼개질 수 있는데 4라는 것은 또 2 곱하기 2로도 쪼개질 수 있으니까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12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2. 얘는 이제 2 곱하기 6으로 먼저 쪼개지죠? 2 곱하기 6. 이거 좀 쓰면서 갈까요? 2 곱하기 6. 근데 6이라는 것은 또 2 곱하기 3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고 쓸 수가 있죠. 24도 한번 볼까요? 24. 자, 24 같은 경우에는 뭐 2 곱하기 12라고 쪼개질 수 있고요. 이 12라는 것이 역시 2 곱하기 2 곱하기 6으로 쪼개질 수 있고요. 또 여기 있는 이 6이라는 것이 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쪼개질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쪼개나가는 것을 우리가 소인수 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의 소수인 약수로 계속 나눠가지고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쫙 하고 연결해서 써줘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쫙 나열해가지고 한 줄 써가면서 조금은 귀찮긴 하지만 이렇게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도 있으나 24라는 것을 2로 한번 나눠볼까? 그러면 얘는 12일 텐데 즉 2 곱하기 12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또 한번 나눠볼까? 2로 그럼 6이 나오는데 자, 벌써 이제 2 곱하기 10이었던 것을 2 곱하기 2 곱하기 6으로 쪼갠 거야. 지금 여기 두 번째 줄이 써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6이라는 건 좀 더 나눠질 것 같은데 2로 또 한번 나눠볼까? 그럼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이라는 것마저도 2 곱하기 3으로 쪼갠 거니까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이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줄 쓰던 것을 우리가 귀찮으니까 요거 하나로 퉁쳐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며 이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써가면서 하는 것, 그다음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냥 나누고 2 곱하기 12, 12는 더 나눠질 수 있는데 2 곱하기 6, 2 곱하기 2 곱하기 6, 더 나눠질 수 있는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4.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좀 좋겠죠? 그쵸? 아무래도 이거 한 줄 한 줄 다 써내려가는 것보다는 만약에 24가 아니라 뭐 328 뭐 이런 숫자면 어떻게? 큰일 났지 그러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표현들이 아무래도 이런 표현보단 여러분들이 소인수 분해를 해나가는 데는 조금 더 익숙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숫자들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숫자 해볼까? 120 한번 해볼까? 120? 무슨 소리지? 깜짝이야. 약간 좀 너무 소름 끼치는 소리 아니야? 톡질하는 소리? 네, 잠깐. 네. 자, 120. 자, 우리가 이거 한 줄 한 줄 쓰다 보면 아마 한 7, 8줄 쓸 수도 있어요. 네. 자, 120 어떻게 쓰면 될까요? 2로? 네, 2로 하니까 이제 60이 되겠죠. 이건 2 곱하기 60을 표현한 것이죠, 이거는. 자, 근데 60은 더 나뉘어져요, 그쵸? 2. 그럼 이건 2 곱하기 2 곱하기 30이라고 분해를 한 상태인 거야, 지금까지는. 자, 30은 또 더 나눠집니다. 어떻게? 2로 또 나눠져서 15가 되는 거죠.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5가 된 셈이에요, 지금은. 자, 그럼 15는요 또 3으로 나눠져서 이제 5가 되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지금 분해를 한 상태야. 더 나뉘어집니까? 안 나뉘어지니까 이제 여기서 종료. 그래서 120의 소인수분의 결과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숫자가 커지면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360 이런 것들 써봐. 그러면 막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막 이거 3 곱하기 3 곱하기 막 엄청나게 많겠지, 그치? 힘들겠지. 그런 것들 쓰는 게. 우리가 앞에서 거듭제곱 왜 배웠겠어? 바로 이것 때문에 공부한 거야. 자, 그래서 수학은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은 내가 그래서 아까 그걸 배웠던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타이밍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가면서 공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얼마나 짜릿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걸 그 타이밍에 굳이 우리가 공부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걸 거듭제곱의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하자라고 하며 이 친구의 소인수분의 결과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 친구의 소인수분의 결과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라고 표현을 하자라고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그 바로 전 개념에서 거듭제곱을 먼저 공부하고 올라온 이유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앞으로도 내가 계속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포인트 줘가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 타이밍에 이거를 배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게 이 순서대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규 수업 때 평상시 왜 자꾸 순서를 지켜라라고 병적으로 집착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라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보다 정말 몇십 년 더 수학에 매진을 하셨던 그 교수님들께서 머리 조아리며 적어도 2, 3년간은 서로 몇십 명이 토론을 해가면서 짠 교육과정이 바로 이거야. 근데 이 순서를 내가 마음대로 어긴다? 그냥 내 입맛에 따라? 내가 그냥 이걸 더 먼저 공부하고 싶으니까 큰일 날 소리죠. 그거는. 그분들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러한 순서들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소인수분해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오케이. 질문할 거 없어요? 없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소인수분해에서 조금만 더 딥한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까지도 이놈을 인수분해하는데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인수분해하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왜? 이건 너무 정직한 과정이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먼저 소인수분해를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서 나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나요? 아니 말하기 부끄럽나요? 자,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공부를 할 때는 자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 게임을 하더라도 그 게임을 처음 시작했었을 때 어떤 나의 행동과 어떤 나의 그 뭐랄까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닌데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판단했는지 뭐 내가 아무튼 내가 그 게임을 처음 마주했었을 때 뭔가 좀 어설픈 나의 행동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물론 게임의 매뉴얼들을 보면서 게임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올바른 방식으로 하기는 하지만 뭔가 되게 좀 이렇게 어색하잖아. 이 움직임이라든지 뭔가 이 행동과 판단들 자체가 되게 미숙하잖아요, 그쵸? 낯설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게임을 막 계속 즐겨요. 나중에 이제 고인물이 되었을 때도 똑같이 그 짓 합니까? 똑같이 그렇게 막 이러면서 게임 하나요? 이렇게 막 엉거주춤하면서 막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고인물 되셨을 때는 그냥 눈 감고도 하잖아. 한 손으로도 하고 그러잖아. 그치? 분명히 우리가 처음 순간과 나중에 고인물이 되었을 때 그 순간은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발전한 거야. 그래야 뭔가 성장한 거지. 그쵸? 아니 나중에 뭐 게임 한 3년 동안 했는데 그 게임에서 그냥 내둥 오오오 막 이러면서 게임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고인물이야? 그건 그냥 또 새로운 물이지, 그치? 신규 뉴비지, 뉴비. 자,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에 소인수분해를 이렇게 배웠다 한들 나중까지 다 백날 이렇게 소인수분해하고 있으면 어떡해. 2년 뒤, 3년 뒤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되고 막 고등학생이 되고 막 그랬는데 소인수분해 맨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건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아직 뉴비라는 거야. 중학교 1학년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한 그 친구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꾸 개선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애써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걸 노력하시는 게 그게 공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언제나 뉴비로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120이라는 거 12 곱하기 10이잖아. 그럼 결국 이건 2의 세제곱 한 줄 더 쓰고 갈게요. 2의 제곱 곱하기 3에다가 2 곱하기 5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네? 120이라는 것을 12 곱하기 10으로 중간 덩어리로 두 개로 쪼갠 겁니다. 그럼 12는 내가 암산으로도 바로 할 수 있잖아요. 10도 암산으로 할 수 있잖아. 2가 몇 개인지 세는 거 금방 하잖아. 3 하나고 5 하나밖에 없네. 끝. 이게 큰 수로 올라가면 더 효과가 커집니다. 자, 다른 숫자들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숫자 해볼까? 예를 들어서 뭐 720합 같은 거 한번 해볼까? 720. 자, 정직하게 한번 해보자. 2, 360, 2, 180, 2, 90, 2, 45. 세상 너무 정직하게 살면은 손해보고 살아요, 여러분들.
아 잘했다.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맞죠? 아우 왜 그래요 진짜. 아니 이거는 72 곱하기 10으로 쪼갤 수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 곱하기 36 곱하기 10으로 쪼갤 수 있잖아요. 이 쪼개는 거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근데 이 36은 또 66에 36이에요.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될 수 있고 이건 2 하나 있고 이건 2 하나, 5에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결국에 이제 얘네들 개수만 세주면 되는 거 아니야. 2에 4개, 3에 2개, 그 다음에 5는 1개 끝! 이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사실 72랑 10으로 쪼개자마자 난 바로 이게 떠오르긴 했어요. 여러분한테 써주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분리를 해준 거지. 능숙해지면 능숙해질수록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다른 것들을 공부를 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평생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푸는 속도가 느리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학습하는 게 좀 이렇게 더디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그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이 불성실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오직 딱 하나 효율화 작업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 효율화 작업이라는 건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내가 처음에 배웠던 것들을 그냥 꾸준히 계속 그냥 그게 오롯이 진리인 양 그냥 그것만 주장창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효율화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그냥 그것밖에 못해요. 평생 내가 아무리 그 게임을 하더라도 만년 뉴비인 거예요. 고인물 되셔야죠. 우리가 적어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혹시 여기서 1년 더? 하실 분도 나중에 야망이 있으시면 또 하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나 의대 가고 싶다 그러면은 솔직히 의대는 1년 필수이긴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어쨌든 뭐 재수를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벌써 여린 나이부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이런 얘기인 거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최소한 12년 의무적으로 최소 12년 아니면 내가 유치원 때부터 조기 교육을 했다 수학에 대해서 뭐 구몬학습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뭐 그런 거 했다 그러면 최소 여러분들은 한 10몇 년을 공부를 했는데 그 고인물이 되지 못하고 졸업을 하겠다고? 만년 유비는 그건 곤란하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언제나 무슨 작업을 해야 된다? 효율화 작업을 해줘야 된다. 이 효율화 작업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의 이 어떤 성장이 뒷받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해 봤을 때 아 내가 뭔가 조금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것 같다. 그러면 느끼세요. 이번에 느끼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 나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잘 해주세요. 그러면 누구는 이 짓 하고 있을 때 누구는 이걸로 끝나버릴 테니까 정말 야구르게도 말이지. 알겠죠? 그게 야구르인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소인수분해는 얼추 선생님 좀 설명해드린 것 같은데 뭐 여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됐어요? 응 오케이. 자 이제 소인수분해 완전히 끝내고 자 그 다음으로 공부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소인수분해의 활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부하는 내용은 소인수분해의 활용. 자 소인수분해의 활용은 크게 세 가지로 쪼개집니다. 일단 첫 번째 소인수분해 활용의 첫 번째로서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죠. 제곱수 만들기. 그다음 두 번째, 약수의 개수 구하기. 세 번째, 약수와 배수. 응? 약수의 개수 구하기랑 약수와 배수 같은 거 아닌가? 달라요. 약수와 배수 파트는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그다음 그들의 활용들을 공부를 하면서 하나의 커다란 소단원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다음 시간 정도쯤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소인수분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 가서 이제 나갈 예정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나랑 같이 공부를 하실 부분은 제곱수 만들기랑 그다음 약수의 개수 구하기 요 두 파트. 그래서 이 두 파트에 대해서 깔쌈하게 공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곱수 구하기. 이 말만 들어서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곱수 구하기가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 자 일단 제곱수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제곱이 뭐라 그랬죠 아까? 아까 제곱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까 거듭제곱 공부할 때 얘기 나왔었잖아. 제곱. 계속은 아니에요. 두 번 곱하는 거. 제곱은 두 번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곱한다라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제곱이라고만 하면 두 번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곱하는 건 거듭제곱인 거죠. 그래서 제곱이라고만 하면은 두 번 곱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제곱수라는 것은 뭘까요?
두 번 곱해서 만든 수. 그게 제곱수예요. 두 번 곱해서 만든 수. 자, 그러면 문제 내볼게요. 5는 제곱수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두 번 곱해서 만든 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4는 제곱수입니까? 네, 맞아요. 누굴 두 번 곱하면 만들어줘요? 좋아요. 자, 그러면 9는 제곱수입니까? 예. 네, 맞아요. 누굴 곱해서? 4. 3을 두 번 곱해서 만들 수 있죠. 그럼 1은 제곱수입니까? 아니요. 왜요? 1은? 1을 두고 1을 두 번 곱해서 만들 수 있죠. 아. 1 곱하기 1. 그래서 이제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4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1, 4, 9, 16, 25, 36, 49 뭐 등등 이런 숫자들이 제곱수라고 할 수 있는 숫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곱수들이 분명히 어떤 수를 두 번 곱해서 만든 숫자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피할 수 없이 반드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모든 제곱수들은 반드시 이 조건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자, 일단 1의 제곱에 해당하는 1을 한번 볼까요? 1은 그냥 1이죠. 재미없게. 자, 2의 제곱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친구는 4입니다. 4. 근데 우리는 소인수 분의 단원이니까 소인수 분의 결과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4라고 계산을 하기보다는 그냥 얘는 2의 제곱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2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다.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3의 제곱은 뭘까요? 소인수 분해하면요. 3의 제곱이 뭐예요?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 같은 거 뭐하러 쓰고 있지? 라는 생각 드시죠? 자, 4의 제곱은 뭡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좀 바뀌잖아. 4의 제곱이 뭐예요? 이거 4의 제곱이라고 할 거예요? 이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냐고. 소인수 분해. 2의 2제곱 안 돼요? 제곱이라고 해야 돼요? 2의 제곱을 제곱한 거잖아. 이거 2의 제곱을 제곱한 거잖아. 그럼 이거 모두 몇 개 곱해져 있겠어? 2의 4. 2의 4제곱. 아, 네. 4제곱. 2의 4제곱. 그치? 자, 근데 이 표현도 조금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한 번 거쳤다가 갈게요. 2의 제곱을 제곱한 거라서 2의 4제곱이라고.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는 어때요? 5? 5의 제곱은? 맞아. 그냥 5의 제곱이야. 자, 6의 제곱은 어때요? 6의 제곱은?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서 야, 나 힘들어. 빨리 얘기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오케이, 좋아.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써볼게. 자, 그럼 7의 제곱은? 7의 제곱. 그럼 8의 보여요 이거? 자, 8의 제곱은? 2의 5제곱. 아니야. 2의 2의 오케이.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5제곱이야, 6제곱이야. 6제곱. 6제곱. 힘들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한 30 넘어가면 유연성이 좀 떨어져요. 너네 학교에서 아직도 그거 하니? 이렇게 좀 유연성 검사하고 막 이런 거 해요? 막 이렇게 멀리뛰기 막 이런 거 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저거 왜 있는데요? 아, 그래? 내가 그거 하면은 진짜 항상 이거 오래 달리기도 있잖아요. 지금 오래 달리기, 그다음에 제자리 멀리뛰기, 또 뭐 있지? 유연성 검사 또 있는데 한 2개 더 있는 거 같아. 줄넘기도 있어요? 나 땐 줄넘기 없었는데? 줄넘기 없었는데. 맨몸 일으키기.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제자리 걸리기도 엄청 잘해요. 나 진짜 잘해. 너도 잘해? 저 유연성 엄청 잘해요. 나 제자리 멀리뛰기랑 유연성 진짜 최고였어. 둘 다 1등. 나 여기서 제자리 멀리뛰기 하면 나 저쪽 벽까지 가거든. 네? 아, 진짜야. 내가 여기서 제자리 멀리뛰기 하면 나 저쪽까지 가거든. 네? 여기요? 저 책상 라인까지 가거든. 해봐요. 아니, 밑에 집 시끄러워서 못하죠. 밑에 집 시끄럽지. 내가 여기서 쿵 하면 이제 밑에 집에서 어우! 이런. 그래서 내가 제자리 멀리뛰기는 거의 기록 자체가 기억이 나진 않네. 근데 내가 어쨌든 내가 전교 1등 진짜. 뛰는 것만큼은 진짜 남들보다 잘했어요.
근데 유연성 진짜 내가 완전 탑. 정말. 여러분들 유연성 검사하면 몇 센티미터 나와요? 저요? 저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 그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몇 센티미터 찍지 않아요? 네. 기록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기록? 저거요? 몇 센티미터? 저거 31이었나? 31. 라이벌인데? 자. 저 유연성 진짜 안 좋아가지고 영도 안 나와요. 0도 안 나와요. 아이 그럼 안 되지. 아니, 영은 제 줄넘기를 많이 해가지고 35 나왔어요. 35. 야 뭐 문어야? 나는 28. 마이너스 28. 내가 진짜 우리 학교에서 짜먹었어요 내가. 선생님이 나보고 이제 강목이네 강목. 아니 뭐 안 굽혀지는데 어떡해. 네, 그래. 강목 마이너스 28cm.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1등급인데 그 녀석만 5등급이야. 다 1등급인데 걔만 5등급이야. 아 나 진짜 그래가지고 매년마다 왜 이렇게 유연하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8의 제곱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자 9부터 여기서부터 써볼까? 9. 자 9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9의 제곱은 3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결국 3의 4제곱이 되죠? 자 10의 제곱은 어때요? 자 계속 한번 써볼까? 5의 2제곱. 네 아니에요. 2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입니다. 자 11의 제곱은요 그냥 재미없게 11의 제곱이고요. 12의 제곱은 어때요? 12의 제곱? 2의 2제곱. 자꾸 2제곱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2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의 제곱이니까 결국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자 이게 왜 이게 4제곱인지 알죠? 네. 이거 얘를 한 번 더 곱해라 라는 거니까 그럼 이거 두 개가 더 곱해지겠지. 그러니까 이거 4개가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그냥 막 생각 없이 막 쓴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봐봐요. 결국에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전부 다 2번 곱하잖아. 2번 곱하잖아. 이런 재미없는 애들 다 제끼고 괄호가 있는 애들만 한번 집중적으로 볼게요. 자 얘는 2가 애초에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지 그치? 2가 2개가 있었는데 그걸 제곱하다 보니까 2가 몇 개가 곱해지게 됐어요? 4개가 곱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2개가 있었는데 이게 한 번 더 곱해지다 보니까 2개가 플러스 되어서 총 4개가 곱해지게 된 거야. 그치? 자 요거는 어때요? 원래는 2 곱하기 3이었잖아. 그치? 원래는 2 곱하기 3이었는데 얘가 한 번 더 곱해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2도 몇 개, 3도 몇 개가 곱해져요. 자, 얘 자꾸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2가 하나, 3이 하나야. 이거 여러분들 이따가 이거 수업 다 끝나면 백지 테스트 하셔야 돼요. 이 수업 때 무슨 내용들을 공부했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한테 잘 들었다는 걸 증명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만약 그 증명을 안 한다. 그럼 이따가 나오셔서 강의를 듣고 백지 테스트를 또 하셔야 돼요. 2시간 순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잘 듣고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참여가 중요해요. 자, 2 곱하기 3. 자, 얘는 2 하나, 3 하나 곱한 거야. 그거를 한 번 더 곱해달래. 그럼 2가 몇 개, 3이 몇 개가 곱해져 있는 상태겠어? 2가 2개, 3이 2개. 그래. 2 하나, 3 하나가 곱해져 있는데 한 번 더 곱해주세요 하니까 2 2개, 3 2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내가 이제 저기 뭐 편의점에 갔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 하나랑 내가 좋아하는 뭐 과자? 뭐 이런 거 하나 딱 샀단 말이야. 그래서 딱 계산대에 갔어. 그랬더니 이제 거기 계산대에서 딱 찍어보더니 1+1 상품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나 더 갖고 와야지. 그 말을 듣고서 그냥 갈 거야? 응, 아니지. 그래서 이제 하나씩 더 갖고 오겠지? 그럼 이제 몇 개가 되겠느냐고. 내가 먹고 싶었던 음료수도 2개가 되고 과자도 2개가 되는 거겠지. 그런 느낌인 거야. 제곱을 하라는 건 1+1 하겠다는 거지. 얘를 한 번 더 곱해주세요. 한 번 더 곱해주세요. 2 하나, 3 하나 있었어? 그럼 2 하나, 3 하나를 한 번 더 곱해달라. 그러니까 2 2개, 3 2개가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서 2가 5개, 3이 3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2가 5개, 3이 3개가 있었어. 그럼 어땠을까? 이걸 한 번 더 곱했어. 그럼 2가 몇 개가 됐겠어? 10개가 됐겠지. 3이 몇 개가 됐겠어? 몇 개가 됐겠어? 야, 봐봐. 자, 생각해봐요. 2가 처음에 5개가 곱해져 있고 3이 3개가 곱해져 있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2가 5개, 3이 3개가 곱해져 있어. 근데 얘를 한 번 더 곱하래. 그럼 눈으로 봐. 2가 모두 몇 개인지. 몇 개야? 그래 10개잖아. 3이 모두 몇 개야? 봐봐. 3이 몇 개?
6개 그래. 그러니까 2가 10개, 3이 6개가 곱해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니까 다른 것들도 한번 검증을 해보자고. 자, 2가 지금 3개야. 자, 그러면은 2가 3개가 한 번 더 곱해졌으니까 2가 몇 개가 곱해진 상황이었겠어? 그래서 여기가 2의 6제곱이 됐었던 거야.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보자. 이 10. 아유, 왜 이걸 그래? 응. 자, 10. 얘는 2 곱하기 3이었다고. 그럼 이거 2 곱하기 5였다고. 자, 2 곱하기 5였는데 이 친구를 나 제곱을 했어. 그럼 2가 몇 개, 3, 그 다음 2가 몇 개, 5가 몇 개? 2가 2개. 5가 2개가 됐겠지, 그치? 자, 이 친구는 어때요?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었다고. 2의 제곱 곱하기 3. 자,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인데 얘를 한 번 더 곱했어. 그럼 애당초 2가 2개가 있고 3이 1개가 있었다고. 2가 2개, 3이 1개가 있었는데 얘를 한 번 더 곱하면 2는 몇 개가 됐겠어? 4개. 4개. 그 다음 3은 2개. 그래. 단 걸렸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가 애당초 갖고 있었던 그 개수가 정확하게 몇 배가 곱해지게 된 거야? 2배가 곱해지게 된 거야. 얘가 애당초 2가 2개, 3이 3개, 5가 4개가 있었다면 더블이 되어서 제곱이 되면은 2는 4개, 3은 6개, 5는 8개가 곱해져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에 정말 어떤 무지막지한 숫자, 뭔지는 잘 모르겠어. 만약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이 친구를 제곱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너네가 이건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뭐죠? 이거? 4제곱 3의 8제곱 곱하기 5의 뭐예요? 이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이 개수가 2배가 되었구나 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개수가 2배가 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얘네가 여기 써지는 숫자들은 당연히 2배가 되어서 나타내져 있는 수야. 당연히 무슨 수일 수밖에 없어? 짝수일 수밖에 없죠. 2의 배수, 짝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만든 제곱수들은 전부 다 소인수분해했을 때 지수가 다 어떨 수밖에 없어? 짝수일 수밖에 없어. 이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야. 어쩔 수 없어. 제곱수 중에서 지수가 짝수가 아닌 놈 갖고 와봐. 그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떡볶이라도 사줄게. 갖고 와봐 한번. 떡볶이는 너무 상품이 좀. 너무 상품이 좀 후져? 오케이. 내가 아주 그러면 1조를 줄게. 어때? 괜찮아? 그건 좀 솔깃해? 갖고 와봐. 갖고만 와봐. 내가 줄게. 무조건 줄게. 자, 그 정도로 없습니다. 자, 당연히 있을 리가 없죠. 어떻게 있겠어요? 제곱수인데 지수가 물론 1 제외하고요. 1은 이제 1은 만년일이니까 이제 1의 세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우길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건 제외하고 너무 재미없잖아. 그래서 이제 제곱수 중에서는 이렇게 지수가 짝수로 나타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수의 성질은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가 짝수다 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제곱수의 성질이 뭐라고?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가 짝수다. 다시 뭐라고?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가 짝수다. 자, 그거를 단순히 외우지만 마시고 이 당연한 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뭘 새삼스럽게 뭘 이런 식으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감이 안 되는 상태로 그냥 외우기만 하죠? 그러면은 그 짝수 뭐라고 했는데 이러고만 있어요. 짝수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얘가 짝수여야 된다는 건가? 한심해 죽겠어. 외우기만 하면 안 돼. 외우기만 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헷갈림이 생겨요. 이 헷갈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에만 의존했을 때 이랬나 저랬나 둘 다 일리 있어 보여가지고 그때 헷갈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헷갈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1+1 모든 상품이 다 1+1인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 물건이 홀수개면 여러분들은 바보짓 한 거예요. 안 그래요? 물건 사가지고 왔는데 왜 홀수개야? 1+1 편의점에서 어떻게 사가지고 오든 일단은 내가 갖고 나오는 것은 짝수개일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오든 아니면 뭐 과자를 사가지고 오든 음료수를 사가지고 오든 아니면 뭐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오든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엔 짝수개를 갖고 올 거 아니야. 1+1인데 내가 3개를 갖고 온다면 바보짓 한 거죠. 4개를 갖고 올 수 있었는데 3개밖에 못 갖고.
그런 느낌이에요. 제곱수라는 건 일단 2배 해주겠다는 건데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이 어떻게 홀수개가 나올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짝수라는 건 얘가 짝수라는 거예요. 얘네가 짝수라는 말도 아니고 이 결과가 짝수라는 말도 아닙니다. 알겠죠? 짝수라는 건 지수.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그 소인수 분해의 결과의 지수들이 짝수다라는 얘기다. 알겠죠? 짝수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괜히 이상한 데다 오해를 합니다. 이 전체 수가 짝수라든지 이 밑에 있는 이 숫자가 짝수라든지 이런 기상천외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는데 아니에요. 짝수라는 것은 왜 짝수인지 뭐가 짝수인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헷갈림은 없으실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제곱수 만들기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자, 어떤 문제를 해볼까? 24. 얘는 제곱수입니까? 네. 뭐를 제곱하면 24가 돼? 아. 응? 내라고 하신 분은 그냥 제곱수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얘기하시면 돼요. 왜 제곱수? 왜냐면 24를 3으로 나누면 8이 되고 네. 그러면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에요. 응. 자, 제곱수가 의미가 뭐였죠, 여러분들? 어떤 수를 두 번 곱한 거예요. 2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근데 자주 나오는 실수이긴 해요. 제곱과 거듭 제곱을 헷갈려 하시는 분. 근데 사실 난 알아요. 여기서 지금 이미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서 누가 그렇게 헷갈려 했었는지 난 다 기억합니다. 혼자만 그랬던 건 아니야. 거듭 제곱과 제곱을 헷갈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야. 제곱수는요, 단 2번만 곱해서 나온 수야. 그러니까 얘는요, 얘가 만약 제곱수다라고 주장을 할 거면 얘는 3 곱하기 3이에요. 5 곱하기 5예요. 6 곱하기 6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를 2번 곱해서 나오는 수예요 라고 주장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36. 36은 제곱수입니까? 네, 얘는 제곱수예요. 왜죠? 66에 36이니까. 그럼 24는 제곱수입니까? 아니요. 왜요? 뭘 2개 곱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듭 제곱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수가 아니라 제곱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수이기 때문에 네, 그래. 잠깐만. 숙제예요, 숙제. 네네. 숙제를 조용히 하세요. 여기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이모님 어디다 치우셨지? 여기 있다. 잠깐만 좀 뒤에 가겠어요. 여기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다. 네. 미안. 네. 네? 왜 이렇게 기울어졌어? 어디까지 했지? 네, 그래서 24는 이제 제곱수가 안 되는 거죠. 왜? 뭐 곱하기 뭐로 24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해됐죠? 네. 그래서 24 자체는 제곱수는 아닙니다.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은 뭐가 될까요? 여기 좀 기울어진 것 같지? 좀 더 뒤로 갈까? 24는 소인수 분해하면 뭐가 돼? 2의 세제곱 곱하기 3. 오케이. 2의 세제곱 곱하기 3. 자, 역시나 아니었어. 그치? 이게 만약에 제곱수가 되려면 어때야 돼? 어떻게 생겨야 돼? 지수가 짝수. 맞아. 이 소인수 분해를 할 때 지수가 다 짝수여야 돼. 근데 지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누가 문제야? 얘 2가 문제인가요? 3이 문제인가요? 둘 다. 둘 다 문제예요. 그쵸? 얘는 몇 개? 3개. 얘는 1개. 그러니까 얘도 모두 다 지수가 홀수잖아. 그러니까 둘 다 문제인 거야. 자, 우리가 문제점을 이제 찾았어. 그럼 이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 24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더니 그게 무언가를 제곱해서 만든 제곱수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수가 무언가를 제곱해서 만든 제곱수가 되려면 네모를 곱해서 만들어진 이 숫자가 결국 소인수 분해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지수가
짝수여야 돼요. 그쵸? 근데 지금 23 안으로는 지수가 짝수가 아니에요. 그쵸? 잘 대답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다시 이게 만약에 무언가의 제곱이 되는 제곱수이려면 어때야 돼요? 소인수분의 결과가 지수가 짝수여야 돼요. 근데 지금 23만으로는 지수가 짝수입니까? 안 되죠. 그래서 네모가 적절하게 도움을 줘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24가 지금 얘라고 했으니까 얘를 다시 풀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네모라는 걸로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모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가 필요해요? 일단 뭐? 어떤 거? 2가 필요해요. 그렇죠? 2가 일단 하나는 보충이 되어 있어야 4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계산대에 아이스크림 3개, 그 다음에 뭐 과자 1개 이렇게 들고 간 거야. 근데 딱 찍어봤더니 1 플러스 1 상품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계산원이 나한테 뭐라고 해주겠어? 아이스크림, 과자 1개씩 더 갖고 와! 이러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갖고 오겠죠. 아이스크림을 쫄아가지고 잔뜩 쫄아가지고 이제 하나씩 갖고 올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필요하다고? 일단 하나씩. 2 곱하기 2 하나, 3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2 하나, 3 하나가 필요하다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꼭 2 하나, 3 하나만 갖고 와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1 플러스 1이라고? 좋아. 땡 잡았네. 싹 쓸어버릴 거야. 하고서 여기서 2 5개, 3 3개 갖고 가. 돼, 안 돼? 돼, 안 돼? 2 5개, 3 3개 갖고 왔어. 자, 2 5개. 되는데. 여기 우리가 아까 2 하나, 3 하나 들고 가는 거 괜찮다 했죠? 자, 그럼 2 5개, 3 3개 들고 가는 거 괜찮아, 안 괜찮아? 총 합이 짝수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자,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은 거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꼭 여기에 반드시 2 하나, 3 하나만 갖고 갈 필요가 없어. 뭐 2 5개, 3 3개 갖고 가도 되고 2 7개, 3 5개 갖고 가도 돼. 상관없는 거야. 우리의 목적은 오직 뭐다? 얘를 지수가 짝수가 되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일단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의 전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좀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필요한 2랑 3 하나씩 들어가는 것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쵸? 2랑 3 하나씩 들어가는 것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자, 이때 그러면 이 결과는 무엇의 제곱일까요? 좀 더 밑에다 쓸까요? 이쪽 라인에 맞춰서. 자, 만약에 네모가 2 곱하기 3이라면 얘는 무엇의 제곱이 됩니까? 자, 대답해 봅시다. 만약에 네모가 2 곱하기 3이라면 얘는 무엇의 제곱이 되죠? 아,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여기 안에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이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아,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면 했을 때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되니까. 지수 짝수가 돼야 되니까 이거라고요? 이게 이거인 이유가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되니까 이건가요? 이유가 너무 이상한데요? 지금 네모가 이것인 상태에서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채워지느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지금 너가 말했었던 그 지수가 짝수여야 되니까요 라는 것은 네모가 왜 이겁니까? 라는 것을 설명할 때 필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난 지금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걸 물어봤잖아요. 네, 그럼 저기를 설명하셔야죠. 난 이걸 질문한 게 아닌데. 네모가 2 곱하기 3이 들어갔을 때 네, 답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럼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게 왜 제입니까? 저기 제곱이 있잖아요. 네. 바로 앞에. 네. 2의 제곱에 하면 2의 4제곱이고 3 곱하기 제곱을 하면 그것도 3의 제곱이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모가 2 곱하기 3이 들어갔을 때 2의 제곱 곱하기 3이 여기에 이제 써지게 되는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계산해보면 10이죠. 12의 제곱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수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2랑 3 하나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얘네들도 안 채워놓고 우리가 무슨 꿍꿍이를 또 부립니까? 그렇죠? 일단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일단 집어넣어놓고 시작을 해야죠. 이해됐나요? 예, 일단 얘네들 먼저 집어넣어놓고 시작을 할 건데 이것 이외에 뭔가를 더 가지고 올 수도 있겠다 싶은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좋아요. 내가 여기다 2를 2개를 더 가지고 와도 돼야 안 돼? 돼요. 맞아요. 또 다른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5의 제곱 5를 2개를 더 가지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쵸? 결국에는 모든 지수는 다 짝수가 만들어지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게 뭐였지? 지수가 짝수가 되게끔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야. 얘를 지수가 4, 2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짝수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2 하나, 3 하나가 들어가서 얘네가 일단은 4개, 2개로 개수가 맞춰졌다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갖고 오든 걔네들을 짝수 개씩만 갖고 온다면 문제는 안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짝수 개수로 애들을 만들어 줬는데 그 다음에 잉여로 더 가지고 오는 애들이 짝수 개수가 완성이 되어 있다면 딱히 얘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진 않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갖고 와야 되는 2랑 3은 일단 먼저 하나씩 갖고 오되 내가 그 뒤에 뭔가를 제곱해서 가지고 오게 된다면 그럼 그거는 전혀 문제될 부분이 아니겠구나. 그럼 이 동그라미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뭐가 될 수 있을까? 무엇이든 다 가능하죠. 2개씩만 갖고 온다면 그게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도 가능하고요. 2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도 가능하겠죠? 2 곱하기 3 곱하기 4의 제곱도 가능해요. 선생님 그럼 송인수분해가 아닌데요? 그럼 송인수분해 맞춰가지고 그럼 2의 4제곱이라고 쓰시죠. 어쨌든 간에 4의 제곱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도 되죠. 2 곱하기 3 곱하기 되죠. 2 곱하기 3 곱하기 7의 제곱 2 곱하기 3 곱하기 8의 제곱 2 곱하기 3 곱하기 9의 제곱 2 곱하기 3 곱하기 10의 제곱 2 곱하기 3 곱하기 그래요. 모든 수가 다 된다는 거예요. 안 될 게 뭐 있어. 2개씩 갖고 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이스크림 4개 갖고 오고 그 다음 과자 2개 갖고 왔어. 근데 내가 저기 가가지고 삼각김밥 2개 갖고 온다고 해가지고 이거 갖다 놓으라고 할 거야? 이 계산원이? 아니잖아. 당연히 그것도 괜찮지. 2개 갖고 왔으면 됐지. 어디 가가지고 내가 무슨 뭐 칫솔 2개 가지고 왔어. 안 된다고 그럴 거야? 어디 가서 내가 뭐 다른 음료수 2개를 더 가지고 왔어. 안 된다고 할 거야? 우유 2개를 더 가지고 왔어. 안 된다고 할 거야? 왜 안 돼? 당연히 되지. 2개씩 갖고 오면 그게 뭐가 문제야. 그래서 내가 2랑 3 하나씩만 여기다 가지고 온다면 나머지 것들은 2개씩 가지고 오는 거 얼마든지 허용 가능하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24에다가 무언가를 곱해서 어떤 수의 제곱수가 되도록 하려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무슨 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어. 24라는 것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었기 때문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일단 얘의 지수를 모두 짝수로 만들어주는 2 하나, 3 하나를 반드시 갖고 와야 되기는 한다. 그런데 그 뒤에 뭔가를 제곱한 것을 더 가지고 와도 상관없다. 내가 일단 우유 하나, 그 다음에 과자 하나는 더 보충을 해서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 다음에 네가 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2개씩만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중 가장 작은 숫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필수적으로 가지고 와야 하는 것만 가지고 오고 그냥 끝난 2 곱하기 3이 되는 경우가 가장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중 작은 숫자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두 번째로 작은 숫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작은 숫자가 무엇입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작은 숫자가 무엇입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4의 제곱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다섯 번째로 작은 숫자는 무엇입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규칙 찾으셨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미친 척하고 자 31번째로 작은 숫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1초 만에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얼마? 2 곱하기 3 곱하기 31의 제곱. 제곱.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수에다가 무언가를 곱해서 제곱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젠 하시게 된 거예요. 어때? 다 이해됐어? 응, 오케이. 하나만 남았네? 약수의 개수 구하기. 자, 요거 하나만 빠르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자.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자, 이것도 있어, 진짜. 우리가 12의 약수인 숫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죠?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4 곱하기 3, 6 곱하기 2, 12 곱하기 1 해서 여기에 들어간 이 모든 숫자들은 전부 다 이 12의 약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결국 이 밑에 있는 이 세 줄은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세 줄을 그냥 거꾸로 뒤집은 것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건 안 써도 되겠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나 어쨌든 그냥 이렇게 6줄을 다 써봤어요. 해서 이제 6개가 전부 다 이 12의 약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때 우리 초등학교 당시에 공부를 했어요. 그쵸?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내가 어떤 수의 약수를 구하고 싶다면 그게 무엇 곱하기 무엇의 꼴로 만들어지는지를 조사하고 그때 여기에 써지는 숫자들이 모두 몇 개인지 여기에 써질 수 있는 숫자들이 모두 몇 개가 있는지 그것만 세주게 된다면 그게 곧 약수의 개수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다시 우리 아까 전에 여기가 12가 들어갔었을 때 이 왼쪽에 써질 수 있는 숫자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4 곱하기 3, 6 곱하기 2, 12 곱하기 1로서 총 6개가 써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12의 약수가 6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네모의 약수의 개수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숫자가 몇 개까지 써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직 그 방법만을 이용해서 약수의 개수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다시 뭐라고요? 이 부분에 써질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몇 가지가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봄으로써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있습니다.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있는데 이 숫자는 결국 무엇 곱하기 무엇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는가? 무엇 곱하기 무엇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자, 내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삐리리 라는 걸로 얘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 여기에는 지금 2가 3개, 3이 2개가 곱해져 있어요. 근데 이 하나에다가 결국 몇을 더 보충해줘야 얘가 만들어지겠습니까? 2가 2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좋아요. 자,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이번엔 2의 제곱을 갖다 쓴다면요? 그럼 여기에다가는 2를 몇 개, 3을 몇 개 보충해주면 돼요? 2는 1개, 3은 2개 보충해주면 되죠. 여기에 내가 만약에 2의 세제곱을 쓴다면요? 그러면 오케이, 3의 제곱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2의 4제곱이 있었다면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무엇을 곱해야 얘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얘는 2가 3개, 3이 2개입니다. 얘는 2가 4개예요. 뭔가를 곱하면 개수는 더 늘어나죠? 개수는 더 늘어나요? 근데 여기는 2가 지금 3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2가 벌써 4개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곱하면 곱할수록 개수는 늘어납니다. 그쵸? 네. 그럼 여기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2의 개수를 3개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분수를 곱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줄일 수 없죠. 그쵸? 네. 근데 우리가 무슨 뭐 12의 약수를 구하겠다고 하면서 얘는 7 곱하기 7분의 10이야 해서 7을 막 10의 약수라고 빡빡 우기면 돼? 안 되지. 우리가 약수를 할 때는 이 두 곳에다가 모두 분수가 아닌 자연수들만 써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 이미 2가 4개나 들어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 뭔가를 곱해서 2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이렇게 2의 개수가 3개로 줄어들 수가 있겠느냐고.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여기 2가 4개가 들어가면 뭘 곱해야 얘가 만들어져?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 라면서 반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들 수가 없죠 당연히. 그치? 자, 그래서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2의 개수는 최대 몇 개까지만 가능하다? 3개까지만 가능하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2의 개수는 2가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하다? 3개까지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럼 3도 마찬가지야. 같은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굳이 안 쓸게. 자, 3 하나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네, 3 2개 들어가는 거 괜찮습니까? 네, 3개 들어가는 건 어때요? 안 괜찮아요? 네, 오케이. 같은 이유로 이제 우리가 3도 맥시멈 몇 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2랑 3을 한번 조합해 봅시다. 여기에 2를 만약에 1개를 쓰고요. 3을 2개를 썼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다 무언가를 곱해서 제가 만들 수 있습니까? 그냥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만 생각하시면 돼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 이 2개, 3 하나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이 3개, 3 하나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이 3개, 3 2개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 3개, 3 2개인데 아, 만들 수 있잖아요. 이 친구 그냥 꽉 채워서 들어가도 여기에 곱하기 1만 써도 되잖아. 충분하잖아요. 그치? 자, 그다음 여기에 2가 4개, 3이 1개가 들어가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2가 4개가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빈칸에 채울 숫자를 결정하는데 내가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 대충 감이 왔어요. 이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채울 때 2를 몇 개를 쓰지? 이런 고민을 할 거 아니야 처음에? 아, 2를 몇 개를 쓰지? 이런 고민을 할 거야. 아, 2를 몇 개를 쓸까? 1개를 쓸까? 2개를 쓸까? 3개를 쓸까? 꼭 써야 돼? 쓰지 말까? 총 내가 고민 몇 가지 하고 있어요 지금? 4가지 중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2를 1개 쓸까? 2개 쓸까? 3개 쓸까? 쓰지 말까? 총 4가지의 고민을 하고 있다. 그쵸? 자, 3은 어때요 3은? 1개 쓸까? 2개 쓸까? 3개 가능해? 아니요. 안 되죠? 쓰지 말까? 몇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3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나뭇가지 치기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내가 만약에 2를 1개를 쓴다면, 원래 지수에다가 이렇게 1을 쓰는 건 아니긴 하지만 생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를 1개를 쓴다고 했을 때는요. 3을 1개를 쓸 수도 있고 3을 2개를 쓸 수도 있고 3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너도 몇 가지가 나왔어? 3가지가 나왔죠? 자, 2를 2개를 쓸 때는요. 마찬가지로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3가지가 나오겠죠. 요 3가지. 요 3가지. 자, 2를 3개를 쓸 때는요. 또 3가지. 이것도 3가지가 나오겠죠. 자, 2를 쓰지 않겠다라고 결정했을 때는요. 이거 3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 똘똘한 친구는 나한테 이렇게도 질문. 쌤, 2도 안 쓰고 3도 안 쓰면 그럼 그건 뭐예요? 그럼 0 아니에요? 그럼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1이겠죠. 아, 그쵸? 2도 안 쓰고 3도 안 쓰는 것은 그냥 여기 1 곱하기 그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쓰겠다는 거야. 2도 없고 3도 없는 건 1로서 취급을 한다면 그럼 3가지 여기 역시도 3가지 될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네, 좋아요. 자, 다시 2를 1개만 쓴다 가정했을 때 총 3가지, 2를 2개를 쓴다 가정했을 때 3가지, 2를 3개를 쓴다 가정했을 때 3가지, 2를 안 쓰겠다 가정했을 때 3가지. 나 여기 이해 안 간다. 손. 지금 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나 여기 이해 안 간다. 다 이해갑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모두 더하면 몇 가지? 12가지가 나온다 이거야. 자, 3개씩 4번 더해졌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3 곱하기 4를 함으로써 12가지라고 구한 셈이에요. 3을 4번 더한 거니까. 그치? 자, 여기에 있는 이 3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튀어나온 숫자일까? 3을 몇 개 쓰지? 라고 하면서 이 3가지의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에서 나타난 그 3 아닙니까? 1개 쓸까? 2개 쓸까? 쓰지 말까? 하면서 고민했었던 그 3가지 아닙니까? 그쵸? 여기 있는 이 4는 뭐예요? 2를 1개 쓸까?
2개 쓸까? 3개 쓸까? 쓰지 말까? 라고 하면서 고민했었던 그 4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을 4번 더하니까 3과 4를 곱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자, 다시 2가 3개가 있으니까 2는 몇 개를 쓸지 고민 어떻게 한다고? 1개, 2개, 3개 쓰지 말까? 해서 4가지. 맥시멈 3개까지 쓸 수 있었는데 쓰지 말까에 해당하는 4가지. 3은요? 맥시멈 2개까지 쓸 수 있었어. 1개 쓸까? 2개 쓸까? 그런데 쓰지 말까? 해서 역시 1개를 더 추가한 몇 가지? 3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우리는 4를 3번 혹은 3을 4번 더하는 것으로, 즉 3과 4를 서로 곱하는 것으로 그 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른 수를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5제곱. 자, 이 친구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자, 2는 몇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2. 1개 쓸까? 2개 쓸까? 쓰지 말까? 자, 몇 개의 선택지? 3가지의 선택지. 분명히 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개수만큼 선택을 하겠죠. 자, 5는 1개 쓸까? 2개 쓸까? 3개 쓸까? 4개 쓸까? 5개 쓸까? 쓰지 말까? 해서 역시 이 5보다 1만큼 더 큰 6개의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3개씩 6번 더하든 아니면 6개씩 3번 더하든 그 상황들이 발생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어떻게 한다? 곱한다. 이거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으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까지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외워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아, 그럼 결국 지수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그들끼리 곱하면 그게 곧 약수의 개수가 되겠구나. 효율화 작업까지도 완료할 수 있겠죠. 다만 이것이 이해가 안 된 채로 외우는 것은 기만입니다. 근데 이해가 된 채로 외우는 건 효율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 지수에다가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해가지고 곱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이거 왜 이렇게 더하기를 한 다음에 곱한다고 했었더라? 라고 했는데 거기서 하고 있으면 그거는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신을 속이는 거고 선생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기만을 하다가는 나한테 정말 크게 혼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더하기 1을 하고 곱하라는 얘기겠구나 라는 것을 한다면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외운 거니까 그거는 떳떳하고 당당하죠. 그건 분명히 효율화 작업을 한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중요하게 강조했었던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강조했었던 그 작업을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된 채로 외우는 것은 당연히 사기다. 알겠죠? 그거는 사기치는 것밖에 안 돼. 공부했다고 하면서 공부한 척한 것밖에 안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좀 떳떳한 그런 공부들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특히 이 마지막에 썼던 활용 2개, 제곱수 만들기랑 그다음 약수의 개수 구하기 이 두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복습을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따가 집 가셔서도 좀 혹시 강의에서 집중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따가 업로드 되는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 녹화는 종료하고 이게 녹화만 선생님이 그